예, 지금 미국 뉴욕에선 6월 12일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談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 수장 출신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내일 판문점에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속도를 낼지 관심인데요. 이 시간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영철 부위원장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만찬을 했습니다. 90분 동안 만찬을 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국무부에서 이제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좀 저희 약간 봤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구경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분위기상 사진으로 읽을 수 있는 분위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밤 10시에 있을 한국 시간으로 10시에 있을 그 두 사람의 회동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주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을 하십니까? 예, 뭐 만찬은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좋게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뭐 굉장히 좋았다, it was great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만찬이라는 것이 뭐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제 네. 또 서로 좋은 얘기만 하지 실제 의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떤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김영철 통전부 장관하고 여러 번 만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낯설지 않기 때문에 예. 또 그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얘기하면서 예. 우리 참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이러면서 예. 되게 좋은 얘기하면서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온 것 같고요. 예. 이제 말씀하신 이제 우리 시간에 31일 날 그 두 분이서 이제 그 정말로 의제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백악관에서 마라톤 회담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했는데,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연합뉴스에서 나온 보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현지 시간으로 31일 오후 2시 15분에 예. 어떤 기자회견을 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근데 그걸 보면 그러면 회담 시간이 30일 오전 한 4시간 정도 많아야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마라톤 회담보다는 이미 상당 부분 의제에서 조율이 된 것이 아니냐. 제가 그 부분 여쭙고 싶었는데 예,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라톤 회담보다는 예, 예. 이제 어떤 그 저희 뭐 판문점에서라든지 예. 어떤 그 의전 부분에서 또 그 싱가포르에서 얘기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예. 부분에서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큰 틀에서 합의는 됐지만 또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회장장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의제 조율이 됐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 이제 또 회담은 계속 가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두 분이 이제 그 큰 틀의 합의는 어느 정도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수순으로 한 4시간 정도 예. 어떤 그 합의 회담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지 않는가.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8년 만에 북한 측 최고급 인사가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특급 우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찬 분위기. 방금 들어온 소식 보면 뭐 미소 짓고 악수하고 건배하고 그래서 여기 탐색전이냐 하기에는 좀 분위기가 참 좋았다 이런 내용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네. 기자회견 시간까지 공지됐어요. 내일 새벽 2시 15분이라 이렇게까지 공지됐는데 그렇다면 이미 뭐 대충 얘기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탐색은 사실 이 폼페이오가 평양을 갔을 때 탐색을 했겠죠. 일단 2차례 갔다 왔고 분위기 좋게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한번 출렁하고 흔들린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출렁하고 흔들리면서 예전에 북한이 하던 방식대로 북한이 뒤로 이렇게 나자빠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바짝 당겨서 우리 하겠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입장이 아주 명확한 게 이 두 분의 선수가, 그러니까 폼페이오와 김영철은 정말 그 닳고 다른 맞습니다. 아주 노련한 선수들이고 그 상황에서 뭐 몸짓 하나, 그러니까 발언 하나로 어디까지 내가 이걸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를 틈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노릴 거예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노선은 있습니다. 깨면 안 된다. 양쪽 다 이건 확실하거든요. 예. 깨면 안 된다가 확실한 선에서는 이렇게 자신들이 촉수를 쫙 뻗쳐서 어디에다가 내가 위협을 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도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깰 수는 없거든요. 예. 김영철처럼 분위기 바뀌면 확 호전적일 수 있는 사람도 너무 호전적일 수는 없는 범주가 딱 정해져 있고 폼페이오도 뭐 얼마나 노련하겠어요. 다 사람을 많이 다뤄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분위기 좋게 가자. 예. 이거는 확실할 거거든요. 예. 그럼 뭐 만찬 자리에서 예.
뭐 이렇게 그 아주 까다로운 얘기를 민망한 형태로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새벽 시간 예. 그러니까 저쪽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31일 고 그러니까 오후 2시 15분이고 한국 시간으로 네. 내일 새벽 3시 15분이죠. 네, 그 기자회견 전에 예. 끝까지 탐색을 하는 그 과정에서 누구도 안심하진 않을 겁니다. 어디서 걸릴지 모르니까 조금도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것에 선이 있기 때문에 예. 계속 탐색은 하고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는 하겠으나 궁극적으로 잘 가려고 한다. 그러면 기자회견에 그러니까 내일 새벽 3시 15분에 할 기자회견 내용에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거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기로 했다 뭐 이런 그럼 거는 나올 최소한 거. 6월 10일 할 회담의 시간과 장소 정도는 나옵니까? 뭐 뭐 구체적인 더 이상 뭐 변경이 점쳐야 되는 거죠, 저 지금. 예, 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예, 예. 뭐 싱가포르인 건 변하지 않을 거고 예. 지금 아마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건 이게 호텔이 될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궁이 될 것이냐 뭐 이런 거. 뭐 그럴 수도 있고 더 까지도- 구체적으로 아니면 최소한 6월 12일 더 이상의 변경은 없다. 이렇게 못 박을 수 저는 있는 네, 그런 지금은 안 변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뭐 따로 그러니까 후속 회담을 한다거나 이건 모르겠는데 일단 6월 10일 그러니까 정해놓은 거를 또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까지는 될 것 같지 않고 6월 10일 회담에 이런 얘기를 한다 정도까지는 예.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럼 민 생각이. 교수님께 좀 점 좀 쳐달라고 하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떤 내용이 큰 틀의 어떤 그런 것들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들 정리하는 수순 이 정도입니까? 물론 양국 정상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뭔가 선언 내지 할 뭐 여지를 좀 남겨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수준에서 오늘 실무회담이 결과가 나올 거고 그 결과를 새벽 3시 15분에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미국 측의 국익을 가장 잘 반영하는 그 기자회견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속적으로 반복했던 부분이 우리는 CVID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논의를 해왔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내일 이제 최고위급 회담이 끝나 기자회견을 한다면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실무에서 접촉이 계속되고 있겠지만 그래도 최고위급에서 이제 끝나면 이제 그 양국 정상이 만나는 그런 수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이제 그에 따른 체제 보장이라든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 그래서 그 큰 틀에서 이제 합의문이 나오는 뭐 큰 구성의 틀 정도는 뭐 근데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합의문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지만 큰 틀 합의를 봤다. 그리고 장소 부분도 좀 나오기를 좀 바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미국 국내의 어떤 회의론을 반영을 해서 준비가 안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꾸 6월 12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만 7월 12일도 있다 이렇게 자꾸 빼고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6월 10일도 준비가 돼 있지만 7월 10일 준비가 됐다. 즉 그 얘기는 미국 국내 여론을 고려해서 우리가 6월 10일든 7월 10일든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우리가 미국의 국익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대내적으로 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 내일이죠. 오늘 그 저녁 내일에 그 두 분 그 회담이 잘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종집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뭐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6월 10일 날 싱가포르 어느 장소에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기를 좀 간절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께 더 어려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네. 그 미국의 독자적 재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어렵사리 간 거 아닙니까? 네. 그 짧은 일정인데 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건가? 만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전달할 건가? 네. 또 그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왜 더 어려운 질문을 한다고 하시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알았습니다. 예. 지금 좀 전에. 근데 그 아마 왜 뉴욕을 갔느냐 하면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명의가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예. 않습니다. 북한이 지금 제재를 받고 있고 물론 그게 뭐 북한 당국이긴 하나 이름이 이제 북한의 기업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기관이 제재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정말 몇 사람 안 되는 개인 명의로 김영철이라는 인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워싱턴을 가기는 어려웠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경호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판문점에서 열리는 실무협상 그리고 뉴욕 채널 가동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 있어서 다들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될지 그 부분을 좀 짚고 저는 싶거든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싱가포르 쪽에 가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첫 번째 국제사회에 데뷔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은 중국이니까.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아마도 하고 있을 거고 중국 쪽에서 나를 잘 보호할 거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싱가포르만 해도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거길 가서 미국 대통령을 내가 지금 만나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의 나이를 생각해 보시면 아직 30대 초반에 그렇죠. 젊은 남자분이거든요. 그렇게까지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7년 동안 그 정보가 다 모이는 자리에 있어서 자기한테 정보가 있긴 하지만 예. 여전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말은 제대로 했는지, 내가 행동은 제대로 했는지 늘 불안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멀리 가야 되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 김창선 같은 사람이 저기 가서 큰 소리가 지금 안 나고 있잖아요. 예, 예. 크게 무슨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들이 안 들리고 예. 그리고 판문점에서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최선희가 나가 있어요. 이 여자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성김이라는 사람이 물론 만만치 않지만 협상장에 가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건 오히려 여자가 더 독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협상도 좀 여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김영철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가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그림은 아름답게 나오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지금까지의 상태로 보면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 저는 점을 쳐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싱가포르 이제 거기서 북미 정상회담만 있는 게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서 또 종전선언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 섞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청와대에서 과연 이걸 정말 추진할 수 있을지 그건 뭐 북한과 미국의 또 반응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이게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양자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것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이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생각하기 남북미 3자 어떤 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전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종전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양자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굉장히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또 너무 크게 우리가 개입해서 굉장히 북한과 미국의 힘을 얼피거나 아니면 판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대, 예. 기대를 하고 있대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잘 돼서 예. 그래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물 들어올 때 노적을 하고 굉장히 준비가 잘 돼서 결과 잘 나왔을 때 예. 나갈 수 있는 만큼 나가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해보는데 결국 다시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연동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함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